오늘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부피를 피시죠. 부피요.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를 조금 해서 제일 마지막 딱 하나 증명을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기 이거 한번 보시죠. 부피를 피시고요. 여기서 호로록 소리가 나요. 자, 저희는 오늘 그리고 수트에서 이런 거를 증명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문제는 알아서 직접 푸시고요. A에서부터 B까지 저거 넓이 구하래요. 뭐 아까 전에 했던 그거요. n등분을 하래요. n등분해서 직사각형이 뭐가 어찌됐든 다 싹 다 더해서요. n 무한대로 빵 때리래요. 그러면 얘는 무슨 의미냐. 그거를 똑같은 그림이에요. n등분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기 n등분은 직사각형이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제가 또 이렇게 증명도 해드렸고요. 이거를 오늘 보여드렸어요. 그쵸? 자, 직사각형 넓이 더하세요. 넓이 더하세요. 넓이 더하세요. 싹 다 더하세요. n을 무한대로 빵 때리세요. 그게 넓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적분이고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얘를 리미트 무한대로 빵 때린다라는 것의 의미는 n 자체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 등분이니까 가로의 길이가 얼마나 작아지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직사각형이 이렇게 변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 왜 색깔칠하세요? 노, 저는 색깔칠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직사각형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직사각형을. 왜? 가로의 길이가 너무 작아서 니들은 선처럼 보이지만 이 새끼가 직사각형이 돼서 이렇게 전부 다 채워지고 이렇게 돼서 여기서 전부 다 이렇게 채워지겠죠. 그쵸? 그럼 마치 색칠하는 느낌이잖아요. 저 색깔 칠한 것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fx와 x = a, b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이거예요. 부피. 얘는 넓이잖아요. 부피는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부피는. 예를 들어서 항아리가 이렇게 누워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시다. 항아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 항아리에 부피를 구해달래요. 부피. 그러면 입체 도형이긴 하지만 X축, Y축, Z축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Z축은 여기서 필요 없긴 하지만 얘를 A라고 부르고 얘를 B라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난 또 몇 등분을 할 거예요? 똑같이 N등분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새끼를 N등분을 이렇게 쭉쭉쭉 할 거거든요. 그 다음 N 자체를 무한대로 보내버릴 거니까 으악 해서 가로의 길이가 엄청나게 작은 그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칼로 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무한대의 등분으로. 그러면 여기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하나가. 얘가 여기서 이렇게 돼가고 뭐 그냥. 얘를 보면 이쪽에서 보면 원이지만 이쪽에서 보면 하나의 선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선이 너무 얇을 거야. 왜? n 자체가 무한대로 가니까. 즉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새끼는 아주 동그란 원이야.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눈으로 여기서 이렇게 보면 단면을 자르면 뭐 아주 작은 원판이 여기서 보면 원이지만 이쪽에서 보면 하나의 뭐 이렇게 선처럼 보일 거야. 선분처럼. 그치? 아주 얇은 선분. 그쵸? 폭이 없는 선분. 그러면 요 단면적을 SX라고 보편적으로 나서 단면적이 넓이 그 영어 단어로 사이즈예요. 사이즈가 그 넓이여서 요렇게 나온 원의 단면을 SX라고 한다면 이 단면을 n등분해서 시그마 전부 다 더하세요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원이 이렇게 하는데 원 뒤에 원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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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붙이면 부피가 되지 않을까? 이해가 돼요? 얘는 직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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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사각형 선처럼 보이지만 이 가느다란 직사각형을 다 더하세요. 그러니까 색칠한 것 같죠? 색칠한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한 넓이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이 새끼는 어떻게 되느냐? A에서부터 B까지 n등분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오 씨발 선 같은데 여기서 보면 원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CD판 같은 거, LP판 같은 거. N 자체를 무한대로 보냈으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 이 너비는 엄청나게 얇은 원판 같은 걸 거예요. 그쵸? 이걸 전부 다 더하래. 그럼 원판이 이렇게 누적되겠죠. 그쵸? 원판이 이렇게 누적될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부피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이 누적되면 직사각형이긴 하지만 n 자체를 무한대로 보냈으니까 이 새끼는 직사각형이지만 선처럼 봐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선이 누적이 되면 넓이가 되잖아요. 그쵸? 얘는 이 원판이 이렇게 누적이 되면 부피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A에서부터 B까지 요 안에 단면적의 넓이 S, X, DX가 우리가 원하는 볼륨 부피가 된다 이거죠. 오케이? 그럼 얘는 단면적이야. 단면적을 착착착착착 전부 다 계속해서 끝까지 더하면 뭐가 될 것이다? 그 도형에 해당되는 부피가 될 것이다. 이건 제가 몇 문제를 풀 건데 일단 이 파트가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요 SX라고 불리우는 단면적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게 중요해요. 단면적. 이게 참 중요합니다. 거기다 필기를 하나 해두셔야 되는데요. 꼭 죽어도 알고 계셔야 돼요. 단면적은 X축의 수직이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모든 문제를 못 풀 때는 저 단어만 신경 쓰면 돼요. 단면적은 X축의 수직이다. 뭐 거의 넓이 뭐 그런 거는 수트에서 했던 거니까 다 생략합니다. 단면적은 X축의 수직이다. 수연아 저거 한 개 더 줘? 쿠폰? 저기 여학생들은 쿠폰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몇 개 더 있어요. 남학생 돈 주고 사쳐 드세요. 승우야 지금 몇 분이냐? 32분. 오케이. 그래서 얘를 꼭 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오케이? 헐? 문제는 직접 좀 풀어보시죠. 제가 풀려다가 저기 자꾸 기하에 있다라고 착각을 해서 그쪽 파트를 제가 할 테니까. 오케이? 이거는 문제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 붕 떠 있는 게 문제긴 한데. 자 이제 죄송해요. 나 저거 자꾸 기하에 있다고 할 때마다 착각하네요. 자 거기 저거 좀 할게요. 거기 저기 라이트센은 157페이지예요. 라이트센은 157페이지를 지금부터 강의를 할 건데 하이 쓸데없는 얘기 좀 할게요. 결론 야 씨발 닥쳐 공식이나 외워. 결론은 그거예요. 오케이? 자 강의를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함이지 제가 지금부터 한 20분 동안 떠들 강의는 망고에 쓰잘데기가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그냥 그래요. 그냥 오케이? 자 시작을 해보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y는 뭐 fx 하여튼 뭐 y는 fx라고 놓기 좀 그렇고요. 어떤 fx 곡선이 하나 있어요. 오케이? 누가 묻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곡선으로 이루어진 길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케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오케이? 그럼 곡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요 fx가 아니라 요 식이 요 식이 y는 요 식이 점의좌표를 그렇게 놔야 되니까 그래요. 이렇게 가죠. 얘를 y를 ft라고 놓고요. 오케이? 이 점의 x좌표 y좌표를 gt ht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한번 두고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은 만고에 쓰잘데기 필요 없는 설명입니다. 결론은 닥치고 공식이나 잘 외우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곡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예요. 곡선의 길이를 이렇게 구하는 건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곡선을 길이를 구할 건데 저 새끼를 마찬가지로 n등분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n등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n등분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기에다가 리미트를 빵 때릴 생각입니다. 리미트를 빵 때리면 n등분을 한 게 엄청나게 작아지겠죠. 그쵸? 그 엄청나게 작은 거를 현미경으로 무한대로 확대를 시켜볼게요. 그럼 그 엄청나게 작은 게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편의상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케이? 그럼 우리는 어떠한 가정을 하느냐? 분명히 얘는 곡선 길이에요. 얘가 다 곡선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n등분을 하고 n 자체를 무한대로 보냈기 때문에 이 곡선은 곡선인데 이거를 따로 빼서 본다면 혹시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곡선 호의 길이가 아니라 곡선 AB의 길이와 직선 선분 AB의 길이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전에 우리가 넓이를 했을 때도 직사각형이 원래 거보다 오버가 돼도 원래 거보다 밑으로 들어가도 결국 넓이는 똑같았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선생님 어떻게 곡선 길이랑 직선 길이랑 똑같다라고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이러한 조건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n등분을 한 다음 n 자체를 무한대로 보냈으니까 지수야. 그 곡선이 길이가 엄청나게 짧을 거 아니야. 우리는 그거를 무한대로 확대한 것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우리가 같다라고 그러니까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너무나 작은 길이니까. 그쵸?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나서 직각삼각형으로 만든 다음 요 길이의 제곱 더하기 요 길이의 제곱이 AB의 요 길이를 편의상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둘까요?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AB의 제곱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직선 선분 AB의 길이가 이 곡선 AB의 길이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n 자체를 무한대로 보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요식과 요식을 이용을 해서 얘네를 하나를 빼었지만 이거를 계속 다 더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를 전부 다 더하면 될 거 아니야. 자, 의미는 없지만 개념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등분을 한 후 n 자체를 리미트로 무한대로 보내기 때문에 엄청나게 작은 하나의 이러한 곡선이 생길 거야. 그치? 근데 이 곡선의 길이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얘를 선분 AB랑 똑같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수학자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분 AB의 길이를 이렇게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선분 AB의 길이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AB의 길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것이며 요 엄청나게 작은 저 새끼들을 계속 다 더하는 거야. 그치? n등분을 한 후 무한대로 보낸 다음에 엄청나게 작은 요 AB의 길이가 이런 원리에 의해서 야 이 새끼를 다 더하자. 우리는 이런 거를 정적분이라고 배웠어요. 그쵸? 정적분이 그거잖아요. n등분을 한 후 n을 무한대로 보낸 다음 그거를 전부 다 싹 다 더해라. 부피도 똑같고요. 이 새끼도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요 A 길이 B 길이만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을 때 X좌표를 GT라고 두고 Y좌표를 HT라고 두자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 쓸데없는 얘기야. 야 니들 물리 어디까지 공부했냐? 제가 잘 몰라요. 야 이 물체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으면 물체의 속도 방향은 접선 방향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X축, Y축에 대한 요걸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얘를 VX라고 또는 AX도 있고요. 얘를 VY 이렇게 공부한 거를 고등학교 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요 A의 길이와 B의 길이는 X축 이동, Y축 이동으로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치? 그럼 X축은 어떻게 변해? GT로 변해. Y축은 어떻게 변해? HT로 변해. 그럼 얘를 단위 픽셀로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리미트 n 자체를 보면 단위 픽셀 엄청나게 작은 거잖아. 그치? 이 엄청나게 작은 X 증가량을 뭘로 볼 거냐 이거야. 엄청나게 작은 X 증가량을 즉 여기서 표현되는 A를 뭘로 볼 거냐 이거야. 뭘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x좌표가 gt로 표현되고 뭐 sin t, 뭐 코사인 t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x좌표가 gt고 y좌표가 ht인데 이 새끼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너무나 잘게 쪼개놨잖아. 그 순간으로, 그치? 그 순간으로 쪼개놨을 때 x 증가량을 뭘로 볼 거냐 이거.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보편적으로 얘는 x좌표, y좌표가 xy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매개 변수 t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편적으로 물려서 얘는 시간이에요. 얘는 시간인데 이렇게 볼 수 있지. 굉장히 작은 x 증가량을 이렇게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gt를 dt 시간에 대한 미분, 즉 시간 매개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면 저거를 아주 살짝 시간이 엄청나게 짧은 시간 동안 바뀔 수 있는 저 길이로 볼 수 있는 건 아닐까? 마찬가지로 요 b의 길이를 뭐라고 넣을 거냐? ht가 되니까 ht를 t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ddt를 했었을 때 y 증가량은 y쪽에 대한 증가량이잖아요. 그쵸? 시간에 대한 y 증가량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닐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 루트 gt를 t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g 플라임 t 제곱 a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h 플라임 t에 대한 제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대부분 교과서에는 이렇게 돼 있죠. gt를 d dt 이렇게 해놓고요. 요거의 제곱 플러스 얘를 ht를 d dt의 전체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놓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물론 얘를 x로 놓고 얘를 y로 놓기도 하지만 뭐 다 t예요. 그냥 다 문제 풀다 보면. 걸? 이런 가정을 해서 이게 증명이 된 건 저희가 할 게 아니고요. 저는 재미삼아 보여드리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게 곡선의 길이에요. 근데 쌤, 곡선의 길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한다면 단위 픽셀을 다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하나의 곡선을 저 단위 픽셀로 전부 다 더하는 게 리미트 시그마는 정적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곡선의 길이 L이라고 표현을 보편적으로 해. 인테그랄 C에서부터 D까지. 저걸 C, D로 나서 그래요. 루트 G 플라임 T의 제곱 플러스 H 플라임 T의 제곱 이렇게 하고요. X, Y로 표현되면 여러분들 책에 있는 대로 그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이거 그냥 다 기술이고요. 이거 공식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데 이 공식은 GT, X좌표가 GT, Y좌표가 HT로 주어졌을 때 곡선의 길이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공식만 외우시면 돼요. 외우세요. 근데 확실히 4회랑 5회는 좀 많이 다르다. 5회 할 때는 끝내는데 좀 편안했는데 4회는 확실히 좀 힘드네요. 자, 뭐 여기가 찍힐지 안 찍힐지 모르는데 이거 좀 잠깐 지우죠. 그래서 얘는 보편적으로 얘를 제일 많이 쓰는데요. 이제는 또 쓸데없는 것도 한번 할게요. 원래는 얘죠. 얘가 맞아요. 그 x축, y축으로 이동되는 모든 물체는 매개 변수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그 물리를 전공을 해서 x축, y축, z축이든 뭐든 그 좌표가 그 물체가 이동한다라는 것은 매개 변수 시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동을 했냐, 속도, 가속도, 힘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이제 문제를 위한 문제요. 별 의미 없는 문제를 위한 문제. 무슨 말이냐? 얘는 x좌표, y좌표가 t에 대한 식으로 각각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함수가 저런 것도 있지만 수학에서 문제를 위한 문제.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그려졌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CD라고 할까요? C에서부터 D까지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얘는 T에 대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얘는 t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y는 fx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t에 대한 게 전혀 없어. 그러면 이 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할 거야? 진짜 y는 fx라고 주어졌는데 x좌표, y좌표가 t에 대한 매개 변수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y는 fx, y는 3의 뭐 x세제곱 플러스 1처럼 이렇게 되는 거 곡선의 길이 구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거야. 그럼 위를 잠깐 보시죠. 여기 위에서 뭐가 없어져야 돼요? 위에서 t가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왼쪽은 x좌표, y좌표가 t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gt는 sin t, 뭐 얘는 뭐 t제곱 뭐 마이너스 탄젠트 이게 t에 대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뭐가 없어지면 되겠어요? t가 없어지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이 내가 아까 전에 쓰고 지워버렸는데 인테그랄 c에서부터 d까지 루트 gt에 대한 d dt 의 제곱 플러스 ht에 대한 d dt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실제로 gt를 x좌표 ht를 y라고 놨으면 교과서처럼 쓰면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인테그랄 c에서부터 d까지 루트 gt가 x니까 x ddx 제곱 플러스 y의 ddy 미쳤네. ddt의 제곱이고 얘 dt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gt를 x로 놓고 ht를 y로 놓으면요. 그걸? 그럼 최종적으로 뭐만 없어지면 되는 거야? t만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t만 없어지면 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t를 뭘로 바꿀 거냐 이거야. 이제는 y가 x에 대한 식으로 나왔죠. 그렇죠? 자, 별다른 건 없어요. t 대신에 x를 대입합니다. 매개 변수를 줄여버리는 거죠. y로 해도 되는데 y로 하게 되면 이게 x는 뭐 fy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서 t 대신에 x를 대입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인테그랄 c에서부터 d까지 저건 똑같다라고 두고요. 루트 t 대신에 x를 대입하면 얘는 1 플러스 t 대신에 x를 대입하면 dy dx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걸? 그래서 이 공식은 y는 fx로 주어졌을 때 곡선의 길이고 요 공식은 y 자체가 x축, y축 좌표가 gt, ht로 주어졌을 때 곡선의 길이가 돼요. 결론은 이 곡선 길이 두 개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냥 공식 외워서 풀면 장땡인데 저 위에 있는 공식은 x좌표, y좌표가 t에 대해서 주어졌을 때고 제일 밑에 있는 공식은 y는 fx로 주어졌을 때 공식입니다. 오케이? 이래요. 뭐 이런 거는 다 의미는 크게 없어요. 의미는 전혀 없는 건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죠. 질문 있으시면 질문. 상현아 뭔 말인지 이해는 되니? 그냥 결론은 공식 외우세요. 그냥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